오늘은 생수병을 얼리면 안 좋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더운 여름, 시원한 물 한 모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죠. 하지만 잠깐, 생수병을 얼리는 것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입니다. 잠깐만요. 미세 플라스틱이 뭐죠? 라고 물으실 수 있겠네요.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 이하인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.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위험성은 결코 작지 않아요. 한 연구에 따르면 동결해동을 반복한 플라스틱 용기에서 하루에 무려 722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.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시나요? 60도로 가열했을 때 나오는 양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많은 수준이에요. 플라스틱은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하버드 의대의 사우라브 세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은 호르몬 교란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무시할 수 없는 경고죠? 더 놀라운 사실은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. 나노 플라스틱을 섭취한 동물들에게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? 장 누수 증가, 위와 장간의 표면 손상, 뇌로 이동해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, 물리적 변화와 불편함. 미세 플라스틱 외에도 생수병을 얼리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. 물은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죠. 이로 인해 페트병이 부풀어 오르고 변형될 수 있어요. 병 모양이 좀 이상해지면 어때요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변형된 병은 해동 시 물이 새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가방 안의 소지품이 모두 젖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.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?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얼린 생수병을 재사용하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흘러들어갑니다. 이는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죠. 무서운 순환이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. 1. 스테인리스 스틸 물병 사용.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. 내구성이 좋고 안전해요. 2. 유리 물병 활용.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옵션이에요. 단 조심히 다뤄야 해요. 3. 얼음 트레이 활용. 물을 얼려 음료에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4. 냉장고 온도 조절. 생수를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되 온도를 조금 더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. 오늘 우리는 생수병을 얼리면 안 좋은 다양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건강과 환경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이번에는 생수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생수병은 단순히 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생수병을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쌀 보관하기. 대량으로 구매한 쌀을 보관할 때 생수병을 활용하면 쌀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깔때기를 사용해 쌀을 생수병에 옮기고 보관 날짜를 병에 표시해두면 더욱 편리합니다. 음식물 냄새 차단. 김치 같은 냄새가 강한 음식을 보관할 때 생수병 뚜껑을 잘라서 비닐봉지에 씌우면 냄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 파스타 면 보관하기. 남은 파스타 면을 보관할 때 생수병을 사용하면 밀폐 용기로서의 역할을 하여 변질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달걀 노른자 분리하기. 생수병을 사용해 달걀 노른자를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. 병을 살짝 눌러서 노른자를 빨아들이면 끝입니다. 비닐봉지 보관함. 생수병을 잘라서 비닐봉지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주방에서 비닐봉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수세미 거치대.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수세미를 올려놓으면 물이 빠져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생수병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용 후에는 꼼꼼한 세척과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. 더운 여름, 시원한 물 한 모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죠. 하지만 잠깐, 생수병을 얼리는 것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입니다. 잠깐만요. 미세 플라스틱이 뭐죠? 라고 물으실 수 있겠네요.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 이하인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.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위험성은 결코 작지 않아요. 한 연구에 따르면 동결해동을 반복한 플라스틱 용기에서 하루에 무려 722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.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시나요? 60도로 가열했을 때 나오는 양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많은 수준이에요. 플라스틱은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하버드 의대의 사우라브 세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은 호르몬 교란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무시할 수 없는 경고죠? 더 놀라운 사실은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.
나노 플라스틱을 섭취한 동물들에게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? 장 누수 증가, 위와 장간의 표면 손상, 뇌로 이동해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, 물리적 변화와 불편함, 미세 플라스틱 외에도 생수병을 얼리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. 물은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죠. 이로 인해 페트병이 부풀어 오르고 변형될 수 있어요. 병 모양이 좀 이상해지면 어때요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변형된 병은 해동 시 물이 새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가방 안의 소지품이 모두 젖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.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?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얼린 생수병을 재사용하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흘러들어갑니다. 이는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죠. 무서운 순환이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. 1. 스테인리스 스틸 물병 사용.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. 내구성이 좋고 안전해요. 2. 유리 물병 활용.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옵션이에요. 단 조심히 다뤄야 해요. 3. 얼음 트레이 활용. 물을 얼려 음료에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4. 냉장고 온도 조절. 생수를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되 온도를 조금 더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. 오늘 우리는 생수병을 얼리면 안 좋은 다양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건강과 환경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이번에는 생수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생수병은 단순히 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생수병을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쌀 보관하기. 대량으로 구매한 쌀을 보관할 때 생수병을 활용하면 쌀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깔때기를 사용해 쌀을 생수병에 옮기고 보관 날짜를 병에 표시해두면 더욱 편리합니다. 음식물 냄새 차단. 김치 같은 냄새가 강한 음식을 보관할 때 생수병 뚜껑을 잘라서 비닐봉지에 씌우면 냄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 파스타 면 보관하기. 남은 파스타 면을 보관할 때 생수병을 사용하면 밀폐 용기로서의 역할을 하여 변질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달걀 노른자 분리하기. 생수병을 사용해 달걀 노른자를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. 병을 살짝 눌러서 노른자를 빨아들이면 끝입니다. 비닐봉지 보관함. 생수병을 잘라서 비닐봉지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주방에서 비닐봉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수세미 거치대.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수세미를 올려놓으면 물이 빠져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생수병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용 후에는 꼼꼼한 세척과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. 더운 여름 시원한 물 한 모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죠. 하지만 잠깐 생수병을 얼리는 것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입니다. 잠깐만요. 미세 플라스틱이 뭐죠? 라고 물으실 수 있겠네요.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 이하인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합니다.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위험성은 결코 작지 않아요. 한 연구에 따르면 동결해동을 반복한 플라스틱 용기에서 하루에 무려 722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. 이 수치가 얼마나 높은 건지 아시나요? 60도로 가열했을 때 나오는 양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많은 수준이에요. 플라스틱은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하버드 의대의 사우라브 세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미세 플라스틱 입자들은 호르몬 교란을 포함한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무시할 수 없는 경고죠? 더 놀라운 사실은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. 나노 플라스틱을 섭취한 동물들에게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? 장 누수 증가, 위와 장간의 표면 손상, 뇌로 이동해 신경독성 유발 가능성, 물리적 변화와 불편함, 미세 플라스틱 외에도 생수병을 얼리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. 물은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죠. 이로 인해 페트병이 부풀어 오르고 변형될 수 있어요. 병 모양이 좀 이상해지면 어때요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변형된 병은 해동 시 물이 새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가방 안의 소지품이 모두 젖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.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?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얼린 생수병을 재사용하면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흘러들어갑니다. 이는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죠. 무서운 순환이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. 1. 스테인리스 스틸 물병 사용. 전문가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. 내구성이 좋고 안전해요. 2. 유리 물병 활용. 집에서 사용하기 좋은 옵션이에요. 단 조심히 다뤄야 해요. 3. 얼음 트레이 활용. 물을 얼려 음료에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. 4. 냉장고 온도 조절. 생수를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되 온도를 조금 더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. 오늘 우리는 생수병을 얼리면 안 좋은 다양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건강과 환경을 위해 이 정보를 꼭 기억해 주세요.
이번에는 생수병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생수병은 단순히 물을 담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생수병을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쌀 보관하기. 대량으로 구매한 쌀을 보관할 때 생수병을 활용하면 쌀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깔때기를 사용해 쌀을 생수병에 옮기고 보관 날짜를 병에 표시해두면 더욱 편리합니다. 음식물 냄새 차단. 김치 같은 냄새가 강한 음식을 보관할 때 생수병 뚜껑을 잘라서 비닐봉지에 씌우면 냄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. 파스타 면 보관하기. 남은 파스타 면을 보관할 때 생수병을 사용하면 밀폐 용기로서의 역할을 하여 변질 없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달걀 노른자 분리하기. 생수병을 사용해 달걀 노른자를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. 병을 살짝 눌러서 노른자를 빨아들이면 끝입니다. 비닐봉지 보관함. 생수병을 잘라서 비닐봉지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주방에서 비닐봉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수세미 거치대. 생수병을 반으로 잘라 수세미를 올려놓으면 물이 빠져 세균 번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처럼 생수병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사용 후에는 꼼꼼한 세척과 올바른 분리배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. 오늘은 생수병을 얼리면 안 좋은 이유와 생수병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항상 건강하세요.